안녕하세요. AI 공작소입니다. 다들 일본 여행 한 번씩은 가보셨죠? 아직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요. 저 말고 챗GPT와 함께 말이죠. 이 영상은 챗GPT가 직접 여러 관광지, 상점, 식당 등 모든 여행의 요소들에 대한 일정을 기획했어요. 또한 여행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직접 썼답니다. 가상의 인물인 민호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어눌한 말투가 느껴지실 테고 어색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일본을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실제 존재하는 관광지와 식당, 그리고 교통편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그럼 챗GPT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 제1편, 일본의 수도 도쿄로 함께 가보실까요? 저희 AI 공작소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채널이에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민호는 몇 달 동안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는 흥분하면서도 약간 긴장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 앞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그는 짐을 다시 확인하고 여권과 비행기표를 포함한 모든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인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공기는 여전히 시원하고 상쾌했고 기차역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용한 주택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 몇 명이 조깅을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리가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항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표를 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기차는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편안한 좌석과 넉넉한 짐칸이 있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도시에서 점점 교외로, 거기에서 넓고 황량한 시골로 옮겨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차가 공항에 가까워지자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전에 일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책들에게서 읽었던 모든 곳을 찾아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짐을 건넸다.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보안과 여권 검사를 거쳤고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비행기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민호는 모험심과 가능성을 느꼈다. 그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앞에 놓인 모든 것에 대비했다. 긴 비행 끝에 민호는 마침내 일본에 도착했고 세관과 수화물 검사를 통과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의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꼈지만 이 새로운 도시의 풍경과 건물,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에 흥분했다. 그는 공항의 기차역으로 향했고 도쿄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빠르고 편안한 기차인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표를 샀다. 기차를 타는데 약 1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민호는 창 밖으로 지나가는 일본 시골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멀리 있는 후지산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광경에 왠지 모를 경외심마저 들었다. 그가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 기차, 버스를 포함한 도쿄의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인 PASMO 카드를 구입했다. 그는 도쿄타워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아카사카 미스케역으로 직행하는 마루노우치 선으로 가는 길로 향했다. 민호는 아카사카 미스케역에서 내려 도쿄타워에서 가장 가까운 가미야초역으로 직행하는 긴자선으로 갈아탔다. 가미야초역에 도착한 그는 역을 나와 거대한 봉화처럼 그의 위에 보이는 도쿄타워까지 가까운 거리를 걸었다. 도쿄타워의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도시는 사방으로 수마일이나 뻗어 있었다. 민호는 경치를 감상하며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고 선물 가게도 방문하였으며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할 기회도 가졌다. 도쿄타워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감상한 민호는 가미야초역으로 돌아와 긴자선을 타고 오모테산도역으로 향했다. 거기서 한조문 선으로 갈아타고 시부야 역으로 직행했다. 시부야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게, 식당, 네온 불빛이
눈에 보이는 곳까지 있는 번화하고 활기찬 지역에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을 따라 역을 나와 바쁜 횡단보도와 거대한 비디오 화면으로 유명한 시부야 교차로를 볼 수 있었다. 교차로를 더 잘 보기 위해 민호는 교차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플랫폼이 있는 시부야 마크 시티 빌딩으로 향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교차로의 에너지와 혼돈은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했다. 경치를 구경한 후 민호는 거리로 내려가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가게들과 식당들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눈에 띄는 작은 식당에 들러 진짜 일본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았다. 시부야 내거리 주변의 상점과 식당들을 둘러본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한좀 온선을 타고 미스코시마의 역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긴자선으로 갈아타고 긴자역에서 내렸다. 초밥 사이토는 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긴자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소박한 나무 장식과 전통적인 일본식 좌석이 있는 그 식당의 절제된 우아함에 놀랐다. 주방장이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한적한 자리로 안내했다. 스시 사이토에서의 식사는 진정한 감각의 향연이었다. 각 코스는 가장 신선하고 최고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세심하고 정밀하게 제작되었다. 초밥은 그의 앞에서 조각조각 만들어졌고 완벽한 온도와 완벽한 양의 양념으로 제공되었다. 민호는 맛과 질감의 균형에 놀랐고 요리사는 심지어 가장 간단한 재료들도 진정으로 절묘한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음식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치로 만든 토로 니기리는 생선이 풍부하고 버터가 발라져 있어 민호가 지금까지 맛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입안에서 녹아드는 식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니 성게 니기리는 섬세하고 크리미했으며 약간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새우를 뜻하는 아마에비 니기리의 새우는 와사비와 간장의 감촉에 의해 강화된 달콤하고 섬세한 맛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했다. 탐하고 계란 오믈렛은 가볍고 보송보송했으며 코스 사이사이에 완벽한 미각, 클렌저인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스시 사이토에서 환상적인 저녁 식사를 마친 민호는 긴자선을 타고 우에노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숙소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는 조용하고 매력적인 타이토구에 위치한 일본 전통 여관인 사와노야 요칸의 방을 예약했었다. 그가 요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친절한 주인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그의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그 방은 낮은 테이블과 미다디문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한 이불이 완비된 고전적인 일본식 다다미 방이었다. 그 방은 또한 작은 앉을 자리와 다기 세트 그리고 아래로 조용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를 갖추고 있었다. 요칸은 또한 남녀 목욕탕이 따로 있는 공유욕실을 자랑했는데 민호는 하루 동안의 긴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온수욕실에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사와노야 요칸의 주인은 개인 식당에서 맛있는 일본 전통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아침 식사는 완벽하게 구운 연어, 따뜻하고 편안한 된장국, 푹신푹신한 밥, 톡 쏘는 바삭바삭한 장아찌, 담백하고 폭신폭신한 계란말이 등 다양한 요리로 구성됐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서 긴자선을 타고 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아사쿠사역까지 갔다. 역에서 나오면서 그는 노점상들이 온갖 기념품과 길거리 음식, 전통 상품들을 파는 활기차고 화려한 거리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풍경과 소리를 들으며 시장을 지나 마침내 센소지절 입구에 다다랐다. 이 절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절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복잡한 조각과 장식으로 장식된 놀라운 본관을 가지고 있다. 민호는 본당에 가기 위해 커다란 빨간 종이 등이 표시된 카미나리몬 문을 지나 일본 전통 과자와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나카미세도리 상가를 걸어갔다. 마침내 그가 본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신발을 벗고 향내를 맡으며 불교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도로 들어갔다. 그는 시장으로 돌아가 아사쿠사 지역을 더 둘러보기 전에 사원의 건축과 예술성을 돌아보고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소지를 답사한 민호는 기념품과 과자부터 의류와 생활용품까지
온갖 일본 전통 상품을 파는 행상들이 즐비한 나카미세도리 상가를 거닐었다. 거리는 활기찬 분위기와 독특한 상품들을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모두 북적거렸다. 민호는 나카미세도리 쇼핑센터에 가기 위해 길을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고, 그것은 결국 쇼핑 지역의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 거리는 보행자 전용이어서 걸어다니며 상점들을 둘러보는 것이 쉽고 안전했다. 도중에 민호는 멈춰서서 달콤한 떡, 꼬치고기, 타코야키와 같은 몇몇 지역의 진미들을 시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전통적인 일본 부채와 파라솔에서부터 현대 애니메이션 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는 많은 가게들을 둘러보았다. 결국 민호는 커다란 대문과 시계탑으로 표시된 쇼핑 지역의 중심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그는 훨씬 더 많은 상점과 상인들을 찾았고, 그가 앉아서 더 많은 지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번화한 푸드코트도 발견했다. 민호가 센소지에서 나카미세도리 쇼핑센터까지 가는 여정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활기차고 화려한 거리를 걷는 일에 불과했다. 쇼핑센터 자체가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떤 취향에도 맞는 다양한 음식 선택권을 제공했다.